우영우는 뭐 사실 굉장히 장애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고마운 드라마죠. 인식을 많이 바꿔줬고 너무 막 나랑은 상관없는 모르는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친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 분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좋은데, 장애 쪽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 순간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월급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토가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두세는 아니고 n분의 1이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훈 교수입니다.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오프라인으로는 처음 뵙습니다. 우리 김정호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 이제 삼성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네이버의 창업 멤버들과 같이 일을 하셨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도 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모시려고 했던 건 뭐냐면 베어베터가 올해 10주년 됐습니다. 베어베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대표님한테 직접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브라인 임팩트 재단의 이사장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대표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비주얼과 음성이 같이 뛰어나신 분은 제가 이렇게 자주 뵙지 못해서 사실 제가 비주얼이 되고 음성이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오늘 약간 좀 이렇게 수세해 볼리는 듯한. 알아,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기 일단은 베어베터 네. 1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한 5, 6년 전서부터 지켜봤던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온라인에서 뵙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를 아는데, 일단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베어베터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인을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설립은 2012년 5월에 됐고요.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원은 장애 직원이 정규직으로 250명 정도의 중증 장애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비장애 직원이 110명 정도가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속을 하시기가,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고 또 확장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면 이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신 게 복사집에 대한 네.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지 좀. 처음에 이제 중증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당연히 쉽지가 않은 그렇죠. 그런 일이었고요. 처음에 이제 10명을 고용을 했었고, 그리고 30명을 이제 고용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이제 할까라는 그 이제 기획을 이제 하고 분석을 할 때 좀 다른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장애인 그런 작업장을 가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보통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눈알을 붙인다든지, 뭐 종이를 접는다든지, 예. 눈알을 붙인다든지, 그렇죠. 예전에 많이 봤던. 구슬을 꿰가지고 뭐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일을 보통 이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저는 이제 기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생산성을 맞출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거꾸로 접근을 한 게 뭐냐 하면, 중증 장애인이 어떤 일을 해도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수작업이 아닌 일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수작업은 일반 비장애인이 더 잘하는 일이지, 장애인이 그거밖에 못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수작업을 하면 생산성이 형편없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생각한 게 복사였는데, 복사는 생각을 해보시면 장애인이 종이를 넣고 복사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복사가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복사가 나오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납기가 늦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가도, 복사를 만약에 1000장을 했다고 하면 그 1000장 그 종이값과 예를 들어 잉크 값, 물론 요새는 다 리스를 해서 장당 이제 얼마를 내는 그런 구조긴 한데, 그 단가 자체가 장애인이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는, 사실 많지 않은 직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복사라는 업무로 시작을 했고, 개인으로 해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기업체와 계약을 해서 교육 자료를.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김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회적 기여를 위한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입장 플러스 이게 비즈니스가 다 같이 결합을 시킨. 비즈니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명함을 했는데, 명함도 사실은 그 같은 복사기로 합니다.
그래서 A3G에 24장씩 8 곱하기 3 해가지고 24장씩 인쇄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게 잘라가지고 이제 명함 통에다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명함이 한 통에 100장인지 보통 아시는데 96장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왜냐하면 24장에 4개씩 뽑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96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서 넣으면 96개가 명함 한 통이 이제 되는 거죠. 이거 내장 손해본 느낌인데. 근데 이제 그런 명함도 마찬가지인데 예. 명함 A3 종이를 넣고 인쇄를 하고 그거를 자르는 그 기계에다 넣어서 파라메터 값을 지정해 놓은 거를 불러서 이제 자르게 되는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가거나 납기가 느려지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양과 질의 퀄리티도 맞춰주면서 그런 분들도 고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신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그런 복사집, 꽃집, 빵집, 뭐 카페,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시는데 대기업 500군데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체에서 원하시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뭐 원두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걸 로스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하신 회사도 있고 또는 아침에 우리는 출근하는 직원들이 조식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 달라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요청이 왔을 때 과연 이게 아까 얘기하는 그 원칙이죠. 로스팅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기술자 한 명의 장애 직원들이 같이 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과연 말씀드린 대로 퀄리티와 프라이스와 납기 이런 거가 장애인이 대부분이지만 10명 중에 9명이 장애인이니까 과연 이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가? 비즈니스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도 사실 그런 게 무리가 없어야 되고 회사에서도 그런 미트를 다 하시다 보면 이제 꽃집도 나오고 뭐 김밥집도 나오고 아니 최근에 장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에 사실 그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 이게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런 뛰어난 분들은 1%밖에 되지 않아서 같이 일하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냥 대부분 99%라고 하면 사실 그런 분들을 뽑아서 일반 직원들도 뽑아서 훈련을 하고 거기에 맞추는 과정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실 것 같은 느낌이. 장애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서번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부분에 이제 뛰어난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우영우는 뭐 사실 굉장히 장애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고마운 드라마죠. 인식을 많이 바꿔줬고 그다음에 그렇게 너무 막 나랑은 상관없는 모르는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그냥 친근하고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고 한 분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또 이제 장애 쪽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뭐 저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러고 있는가 이런 오히려 그런 문제 뭐랄까 그치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기사를 본 것은 우리 집에는 그렇지 않은데 남들이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보니까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우수한 분들이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99%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걸 인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본 적이 있고 혹시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하시는 이유가 또 혹시 따로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인연은 사실은 없었고요. 우리나라에서 11년 전에 베어 베터를 처음 할 때만 해도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실상 취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죠. 50인 이상 기업에 취업병 있는 데이터를 그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4,000명 정도가 취업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명이 넘는 그 사람 중에 그 정도밖에 취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대단히 근데 이게 취업이 안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처음 이제 태어나서 장애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제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조금 이제 뭐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상태에서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가고 학교도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뭐 특수학교에 가는 경우도 있고 특수학급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 학급에 같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보통 졸업을 하거든요. 물론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순간 이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자아이들이 80%가 넘기 때문에 덩치도 보통 이제 크고 이 아이가 집에 갑자기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됐을 때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벌러 이제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아이를 놓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게 대책이 없는 거죠. 예, 악순환이 예. 계속 반복되는. 그러면 이제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경제적 문제가 생기니까 또 뭐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게 되고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살 예. 충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그렇게 어머니와 이 아들이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 같이 있는 그런 상태를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그 아이가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퇴근을 하게 하는 이 작업이 그렇게 돼야 이 또 어머니도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직업을 가지실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직업이 없는 상태와 아이가 직업이 있는 상태는 그 가정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 가정의 문제고 대부분의 또 어머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아이들의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 80% 정도가 어머니하고만 살아요. 이게 이제 남자가 도망을 간 거죠. 결론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좀 너무 좀 격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황이. 10주년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대표님한테 써주셨더라고요. 그 감사패를 제가 온라인에서 봤는데 베베의 끝사랑 김종호, 위 사람은 고품격 외모를 바탕으로 수많은 영업을 성사시켰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위기에도 베어베테를 굳건히 지키며 베어베테의 10년을 이끌어 본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17일. 6월 17일이 그게 원래는 5월인데요. 5월이죠. 예. 그 장애 직원이 출근한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립 기념일 날짜를 그 장애 직원 첫 출근 날짜로 바꿨습니다. 이 직원들이 이렇게 감사패를 딱 해주시는데 제가 고품격 외모라고 돼 있는 문장을 딱 보고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이거 저도 이런 감사패 하나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셨어요, 기분이? 집에 잘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보로 보관 중입니다. 약간 이렇게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직원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도 진정성이 있으니까 본인이 느끼신 거를 그냥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복사집을 운영하실 때도 뭔가 트라이얼 에러가 있을 거고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맞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하실 때도 그럴 텐데 이게 10년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충도 있으셨을 텐데 혹시 대표적으로 뭐가 있으실까요?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크게 데미지를 입는 데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약한 부위잖아요. 저희는 뭐 아주 그거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그 회사고요. 예를 들어서 뭐 김영란법이 통과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화분 그 화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문이 100%가 없어졌어요. 단 하루 만에 100%가 딱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쪽에 어떤 위기를 넘기려고 고생을 많이 했었고 코로나가 사실은 저희한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는 이제 출근을 안 하는데 출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명함 주문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못 만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디지털이 돼서 좋다라고 하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커피도 안 마시고 회사에서 조식빵도 안 먹고 명함 주문도 안 하고 교육 자료 인쇄도 안 하니까 인쇄도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굉장한 위기가 왔고요. 저희는 그거를 2년 동안을 버티면서 그걸 넘긴 거죠. 고용을 유지를 하면서 휴직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다 유지를 하면서 흑자를 유지를 했던 게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 그걸 어떻게 견디셨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제가 한화에서 봤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봤나 베어베트에서 운영하는 커피집이 커피값 1,000원 그 다음에 블루 1,500원 1,300원 요 정도 가격인데 그걸 갖다가 BEP를 맞추셔서 그래도 지속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문제다라고 저희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카페의 어떤 그 주인은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리후생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일하시는 장애 직원도 그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기업은 자회사, 장애인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 소속으로 이제 고용을 하는데 거기 있고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하는 그쪽만 합니다. 그 가격이 낮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아까 책임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고 해서 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겉으로는 표시하지 않지만
않지만 속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베어베터와 같이 일을 했을 때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부담금도 줄일 수 있고 사회적 인식도 좋게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주 좋은 이 방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업도 이익이 되고 사회적인 약자들도 보호를 해드릴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굉장히 직원들한테도 필요하겠네요. 제가 보니까 베어버터가 처음에 3년인가 몇 년 적자가 나다가 그 이후에 계속 흑자가 났어요. 물론 이제 어려운 그 환경도 계속 지나시고 했는데 보니까 수시로 상여금을 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은 또 월급도 안 받으시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직원들이 상여금을 받을 때의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상여금 받을 때의 그 기분이 너무 좋은데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년 됐을 때 처음 30만 원 상여금을 줬는데 모 일간지에 일면 기사로 나왔었어요. 이런 이제 직원의 거의 그때 80%가 중증 장애인이었고 그런 회사가 그래도 손해 보거나 뭐 누구에게 기부를 달라고 하거나 정부에서 뭐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 하지 않고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을 납품을 해서 받은 그 대가로 월급이나 뭐 이런 임대료나 뭐 재료비나 이거 다 하고도 이제 1년이 지나서 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월급은 각자의 이제 능력에 따라 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추가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인두세는 아니고 n분의 1이죠. n분의 1로 이제 나눠갔자. 근데 그게 지금 8년 됐어요. 근데 계속 지금 n분의 1로 해서 지금은 이제 50만 원으로 작년에 코로나였지만 그래도 제가 봤습니다. 50만 원 했는데 자꾸 늘려야죠. 월급을 물론 올려서 초과 그 이익이 많이 안 나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야 안정적인 그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 최대한 올리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초과가 났을 경우에 그 n분의 1 하는 원칙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었고 이제 아마 금년에 하면은 9년째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이건 뭐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월급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기여를 해서 나도 사회 일원으로서 이런 대가를 받는 거라 그 마음은 굉장히 프라이드를 올릴 수 있는. 첫날 출근을 했을 때 사원증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명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 통장 등록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 취직했고 이거 내 명함이야, 내 사원증이야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거는 몇 번 하고 나면은 정해집니다 사람이. 저는 오드리 헵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굉장히 멋지기도 하지만 후에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우신 그런 분으로 저분은 정말 뒤가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근데 어디서 읽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서 본인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건 좀 어떠세요? 저도 뭐 사실은 막 진짜 뭐가 착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건데 사람이 착한 척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착해진 건 아닌데 조금 더 착해지는 것 같아요. 착해질 수는 없죠. 사람이 어떻게 뭐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은 더 착해지는.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치던 거를 안 친다든지 강남의 밤거리를 안 다닌다든지. 저는 예전에 근데 이런 일이 생겨요. 가까우신 그 김범수 의장께서 항상 생활 신조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 보면 그래 하루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낫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그러면 저도 점점 밝아지는 것 같고 가벼워지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 같고 한 개인이 굉장히 건강하고 깨끗한 철학을 가져야 가정도 조직도 국가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님이 행복하셔야 더 큰 베어베터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대표님 하시는 걸 좀 이렇게 추적을 했어요. 직원들한테 일문일답을 이렇게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질문이 뭡니까? 그 직원들이 뭘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직원들이 뭘 가장 많이 원하냐라고 하면 월급 많이 달라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똑같이 연애도 하고 차이기도 하고 뭐 술도 마시는 친구들도 있고 뭐 쇼핑을 뭐 과도하게 해가지고 막 경제적으로 좀 허덕이는 친구도 있고 똑같습니다. 싸우는 친구도 있고 전혀 다른데 왜 이러지라는 건 없고요. 완전히
다고 보시면 맞고요. 이런 중증 장애인 회사는 일반적으로 하루 근무 시간이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8시간 근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보통 그래서 사람들도. 4시간밖에 근무가 안 돼서 4시간이면 이제 연봉 해봐야 한 1,0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이제 끝인데, 문제는 뭐냐면 4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면 집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집에서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 일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고 간다는 거가. 저희는 이제 점심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시간을 사실은 보낼 어떤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필요하죠. 것도 있어요. 그게 복합적으로 예, 들어가는 복합적인 겁니다. 별별 체육센터라는 체육센터를 만들어서 전문 트레이너를 두고 아이를 그 운동을 갖다가 하게 하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6시에 맞고. 끝나고 집에 가면 뭐 7시, 8시가 되니까, 오후에 근무하시는 분은 오히려 오전에 와서 운동하고 그렇게 놀이 같은 걸 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서 이제 근무를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2교대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공간을 이제 반을 갖고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적게 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점심을 1시부터 2시까지 먹게 돼요. 왜냐면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점심을 먹고, 또는 오후 쪽은 1시에 먼저 와서 점심을 먹고 이제 2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6시까지 하거든요. 4시간씩이니까. 저희는 성수동에 있는 식당을 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12시부터 1시까지는 일반 그 사업 장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1시부터는 이제 계약된 곳에서 와가지고 한 번 더 턴을 도는 거기 때문에 구조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생활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왜 말을 하라고 자꾸 이제 생활교육을 하냐라고 이제 하는데, 저희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무교육이 있고요. 복사를 한다든지 뭐 빵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교육이 있고, 사실은 더 많은 교육이 뭐냐면 일상생활 교육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수건을 쓰고서 수건 거리에 꼭 다시 걸어 놓는다. 비누를 갖고서 손을 닦았으면은 그 비누를 다시 놓는다. 내가 옷을 벗었으면 이걸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사실 매일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문제까지 사실 있냐면은, 예를 들어 변비가 이제 생겼을 때 그거가 변비인지를 알고 그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약을 먹어가지고 뭐 관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이 인지를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 네, 아주 간단한 거죠. 뭔가 몸이 좀 이상하면 꼭 말을 하게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갖다가 돌보지 않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변비가 보통 일반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변비 때문에 중환자가 된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은 없는데, 이쪽은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 교육,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생활을 하는 교육을 저희가 이제 생활교육이라고 하고, 일에 관련된 걸 직무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생활교육이 50%가 넘습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저희 교육팀이 매일 4시간 일하기 전에 오면 그 생활교육을 갖다가 하고, 그러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점점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베어베터 다닌 지 우리 아이가 뭐 10년이 됐는데, 사실은 그 전보다 이런 생활이나 훨씬 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돈 벌어오는 것보다. 이 아마 첫 출근할 때 이 직원들이 한 분 한 분이 한 장 한 장을 들고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써 있냐면, 이 행복하고 신나는 우리 함께 일터를 만들어주신 김정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강동 그린 나래 복지센터 사원 일동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봤을 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동 그린나래 센터장님이 약간 설정을 하신 거고요. 아니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의 웃음을 봤을 때 그런 일자리를, 사실은 요즘은 일반인들도 일자리를 갖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웃는 얼굴을 봤을 때 대표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받았을 때 기뻤고요. 이제 갑오로 보관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살면서 이런 거를 받아보는 사람이 뭐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게 좀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지켜보는 사람도 행복해요. 저희도 참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근데 이렇게 보면 주위에 어떤 일을 해나가시면서 보면 주위에 힘도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 어디서 보니까 이혜진 전 의장께서 네이버 의장께서 가서 쿠키도 만들고 네.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어떠세요? 그런 분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도 만들어 주시고 뭐 직접 오셔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그 네이버 그때 이혜진 의장 왔을 때는 네이버가 원래 공동 창업자가 네. 8명인데 뭐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쿠키 공장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건 또 뭐 하는 거야 이러고서 뭐 이제 하는 거야? 와가지고 이제 같이 예. 해줬는데 그런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네이버에 납품은 되잖아요. 의장님이 와서 직접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죠. 야 이거를 뭐 어. 납품을 할 거니까 그런 것도 도움 많이 되고 그다음에 뭐 그 나누리 병원의 뭐 저 장일태 이사장님도 사모님 그 김혜남 박사님이라고 그 유명한 그 작가분이신데 그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또 그런 것도 했을 때 또 나누리 병원에서도 이거 우리 이사장님이 여기 야. 가셔가지고 이런 거 하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뭐 납품 잘 하고 있고요. CEO들께서 한번 또 꼭 가셔야 될 것 같은데.